경시청 서묵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もしもし 그녀는 그곳에서 형사들의 경비 정산을 관리하지만 くだらないことにかけてくるな。 허구한 날 무시당하기 일쑤이며 中野君、刑事さんたちはみんな捜査で忙しいんだから、もうちょっと優しい口調でね。中野君、お茶お願い。はい 상사의 부탁에 정성스레 차를 준비하고 ローズアポティ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녀였지만 사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존재했는데 警察が抱える最大の問題は犯罪を取り締まるのに犯罪を犯した経験のある人間が一人もいないということだ。だが私から見れば彼らの手口などほんの子供騙しに過ぎない。 형사들의 수준이 가소롭다는 듯 범죄자에 빙의하여 상대조차 눈치챌 수 없는 경찰들의 소지품은 물론 우아한 춤사위와 함께 혼까지 빼놓는 제야의 고수. 그녀의 이름은 나카노 히토미입니다. 그렇게 재능 넘치는 그녀의 꿈은 형사였으나 안타깝게도 그 꿈에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었으니 私の父は詐欺師だった。母は私が生まれるとすぐそんな父に嫌気がさして家を出て行った。父に合図を送るのが私の役目だった。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함께 생계를 책임져가며 バレたら私も父も殺される。どんなに小さくてもそれだけは分かった。 그렇게 단연간 자연스레 사기 수법을 습득하게 되었고 그녀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어느 날 父は突然私の前から姿を消した。 아버지는 말도 없이 그녀 곁을 떠나며 された。 마지막 이별 선물로 받게 된 아버지의 모든 절약이 담긴 비급서를 받게 됩니다. 父が考案した詐欺の手口がぎっしりと書かれていた。 그로 인해 범행수법에 관해서만큼은 경이로울 정도의 실력을 지니게 되었으나 多分父はこれ以外に娘への愛情を示す方法を思いつかなかったのだろう。 숨길 수밖에 없는 과거로 인해 서무계에서 조용히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どこ見て歩いてんだよ。気をつけろ。おい戸川急いでんだよ行くぞ。はい。 무자비하게 그녀의 코털을 건드는 戸川 토가와라는 형사가 등장합니다. 戸川健捜査一課怪しい領収書ばかりだ。 히토미는 우선 적의 약점을 찾기 위해 그의 행적들을 수사하기 시작하고 3880円 드디어 수상쩍은 빌미를 잡게 됩니다. 至急こちらに出頭してください。こっちはね、今それどころじゃないんだ。 하지만 서묵과 직원이 호출은 はあこっちだって忙しいんだ。 상대할 필요도 없는 존재로 여겨졌죠. 그래서 이번엔 ああ、ちょっとすみません。はい、戸川。刑事部長高倉だ。え、刑事部長。すみません。あお待ちしてました。どうぞこちらへ。はい。詐欺師は一度出会った人間の顔は忘れない。なのにこいつはつい5時間前に会った私の顔すら覚えていない。 결국 히토미 뜻대로 토가와를 서무계로 불러들이고 영수증을 들이밀며 서류상 오류가 있음을 이야기하자 もしもし破水した？ 곧바로 상사인 쿠로이와에게 급한 일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상대하게 된 토가와의 한마디가 こっちは今とんでもない連続殺人事件を抱えていて忙しいんだ。連続殺人事件どのような。 히토미의 탐정 본능을 제대로 자극하게 됩니다. 連続殺人っていうのも内緒だ。外に漏れたら大変なことになる。いいか、こんなとこで君と話してる暇はないんだ。 그리고 운반사적으로 背中に何かついてますけど。すいません、椅子にリンゴがついてました。 당사자라면 누구나 넘어갈 듯한 속임수와 곧이어 이어지는 손장난까지 いいか、二度と電話かけてくるなよ。 그렇게 토가와를 떠나보내며 곧이어 수사를 시작합니다. 나가사와 메구미. 첫 번째 피해자는 보험 설계사인 나가사와 메구미. 밧줄에 목이 감긴 채 발견. 다음날 보내진 익명의 편지엔 피해자의 이름만 적혀 있었죠.
두 번째 피해자 자동차 영업사원 미우라 신고. 그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것으로 또다시 날아온 편지엔 피해자들의 이름과 함께 또 다른 사건을 암시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물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 간에 연결고리도 없을 뿐더러 어떠한 실마리 도찾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던 중 そっか 그렇게 아무런 진전 없던 사건을 수사 중인 토가와는 あれなんだどうした？ちょっと手帳なくしたみたいです 뒤늦게 수첩이 사라졌음을 깨닫게 되죠. 手帳を預かっています。何まさかお前中身を見たりしてないだろうな見ました。 모든 수사 내용을 알게 된 히토미에게 いいか書いてあったことは絶対誰にも言うなよ 기밀에 붙일 것을 경고하지만 次に殺されるのはおそらく後藤さんという方です。なぜわかる 이미 그녀는 범인의 다음 범행까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当てずっぽうか失礼しました 그리고 곧이어 3人目の被害者 세 번째 피해자가 등장합니다. 被害者は後藤明子という女性だ。 피해자의 이름은 고토시로. 次に殺されるのはおそらく後藤さんという方です。 히토미의 예측이 적중했고 이번 사건은 언덕에서 추락해 발생한 사건으로 다행히 이번 피해자는 생존해 있었으나 ついさっきうちにこんなものが送られてきた。 또다시 동일한 패턴의 편지와 もう一つ奇妙なことがあるんだ。彼女が突き落とされた崖の上でこんなものが発見された。 사건 현장에 놓여진 팜플렛이 福田自動車 두 번째 피해자 회사의 팜플렛으로 確か2番目の被害者の三浦慎吾は福田自動車の営業マンでしたよね 이전 사건과의 연관성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でな、2番目の現場調べ直したんだと。そしたらさ、これが発見されたよ。 두 번째 사건 현장에서도 첫 번째 피해자의 팜플렛이 발견되며 이로써 범인은 이도적으로 つまり犯人は1番目の被害者の持ち物を2番目の被害者の現場に置いておき2番目の被害者の持ち物を3番目の被害者の現場に置いておいたそれ今俺説明したよ。 이전 사건 피해자의 물건을 다음 사건 현장에 놓고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落下された時の状況について少しお話を伺いたいのですが。それが突然後ろから誰かに突き飛ばされて気づいたらこの病室にいました。 세 번째 피해자의 직업은 보석 판매원으로 사건 현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습격을 당한 것으로 と中身を確認していただけませんか。 사건 현장에 있던 그녀의 가방 안엔 うちの商品のパンフレットがなくなってます。 이 역시 있어야 할 그녀의 팜플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가와는 君がやったのか 세 번째 피해자의 이름을 알고 있던 히토미가 의심스럽습니다. なぜあんなことをした君は警察に恨みを抱いていたまさか私犯人じゃありませんから。何 하지만 범인이라 하기엔 1番目の事件の時も2番目の事件の時も私この警視庁にいました。 너무도 확실한 알리바이가 존재합니다. じゃあなんで私がやりましたなんて言ったんだ言ってません。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히토미가 어떻게 세 번째 피해자의 이름을 알 수 있었는지. 最初の被害者は長澤めぐみさんでしたよね。2番目の被害者は三浦慎吾さん。めぐみの「み」と三浦の「み」で名前がしりとりにな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3番目の被害者は慎吾の「吾」で始まる名前じゃないかと思ったんです。吾で始まる名前といえば一番多いのが後藤さん。 그렇게 설명을 통해 알게 된 그녀의 추리는 こうなったらただの偶然じゃないかもしれませんよ。 그야말로 감에 의한 것이었으나 실로 그 예측이 맞아떨어졌고 それに被害者の持ち物もまるでしりとりみたいに順番につなげられているんですよね。 그렇게 끝말잇기로 만들어진 사건은 범인이 또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는 추측이었죠. 허나 그 이유를 찾기도 전에 わかりましたすぐに言います犯人が分かったぞ 너무나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납니다. あそこゴミ屋敷。森野悟、薬物中毒で人を刺した傷害の前がある。 그는 사건 발생 직전 첫 번째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모습이 CCTV에 담겨져 있었고 이렇게 확실한 증거까지 확보되었으니 용의자만 검거하면 될 듯하였으나 誰か呼んだ方が問題になりますようっせよ。手柄横取りされてたまるか。待ってる。見張ってる。 능력에 비해 공치사를 좋아하던 상사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森野さん。森野。 결국 용의자 검거는 실패로 끝나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犯人は
トに対し次の犯行を予告する手紙を送りつけてきており、被害者の名前がしりとりになっているのではと話題になっています。 수사 정황까지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결국 토가와는 君は黒岩が制止するのも聞かず、勝手に一人容疑者のアパートに飛び込み、挙句の果てに容疑者を取り逃がしたらしいな。は？ 억울한 누명과 함께 君にはしばらく捜査から外れてもらう。 수사에서 제외당합니다. 先輩。失礼します。 같은 시간 세 번째 피해자의 병실로 한 남성이 찾아옵니다. 白井慎之介法律事務所弁護士さん。もしもっと早くそれを知らされていれば、あなたは次の被害者が自分かもしれないとあらかじめ警戒することができたはずです。 그는 변호사 시라이. 방문 목적은 경찰 측에서 이번 사건을 공개하지 않아 아무런 대비도 할 수 없었고 결국 무고한 피해자까지 발생했다는 명분으로 경찰 측을 상대로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습니다. つまりですね、あなたは警察に対して損害賠償を請求する権利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한편 방송의 파장은 경시청 서무계의 끊임없는 민원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히토미의 심기가 불편해진 그 시각 시라이가 찾아옵니다. おい白井、今日何また俺たちの邪魔しに来たのかお前。 시라이는 항상 경찰 측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왔기에 쿠로이와도 안면이 있던 사이 あれなんか匂うな。気づいていただけましたか？これですよ。イタリアで手に入れたんです。この匂いならどんな女も落とすことができる。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흔치 않은 향수를 뽐내며 いらねえよ。俺に近づくな。帰る。 잠깐의 자랑질을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자판기 때문에 애먹고 있던 시라이에게 どうかされました？どうもこうもないよ。100円入れたのにコーヒー出てこないんだよ。警察はもう自販機まで泥棒かもう。コーヒーは110円です。先日値上げしました。 친절한 안내를 해주는 히토미. こう 10엔이 부족한 그는 5,000엔을 주며 환전을 부탁하는데 なんとかなります。私があなたの代わりに足りない10円をお渡ししますので、残りの4990円とこの5000円をあなたにお返しします。その代わりにその1万円を私にください。ああ、そういうことね。はいはい。あと4000円。はい。ありがとう。 분명 깔끔한 거래처럼 느껴졌으나 あんたもしかして5000円損したんじゃないの？なんで 최초 시라이가 5,000엔을 히토미에게 건넸고 이후 시라이가 다시 10,000엔을 건네며 히토미 역시 자신 돈 5,000엔과 시라이의 돈 5,000엔을 합쳐 10,000엔을 건넸기에 시라이는 눈뜨고 코 베인 상황이었죠. よほどお暇なんですね。捜査外されたんですか？ 한편 모두들 몰이노를 진범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히토미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これがしりとり殺人事件の殺害現場です。最初の被害者長澤めぐみさんが殺された現場には彼女のバッグが残されていましたよね。大きさは縦17センチ、横29センチ。そして2番目の被害者が襲われた現場にはファイン生命の保険のパンフレットが残されていた。その大きさは縦30センチ×横21センチ。長澤めぐみさんが持っていたバッグには入らないんです。どういうことだ？ 두 번째 사건 현장에 있던 팜플렛은 첫 번째 피해자에게서 가져온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별도로 구해서 갖다 놓은 것으로 つまり2番目と3番目の事件の犯人は最初の現場にはいなかった。そうか。1番目の事件の犯人と2番目3番目の事件の犯人は別ということだな。そういうこと。 하지만 어째서 첫 번째 사건을 나머지 사건들과 연결하여 굳이 연쇄살인 사건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私を実際の事件現場に連れてってください。何？お願いします。
後藤さんのバッグはどこに置いてあったんですか？この辺だ。おそらく犯人はここでバッグから後藤さんの店のパンフレットを抜き取った後、ここにバッグを捨てたんだ。失礼します。誰？警視庁総務部会計課庶務係の中野ひとみです。襲われた時に後藤さんが持っていたバッグ、どちらで買われたものなんでしょうか？フランス製よ。あなたなんかに買えるようなものじゃないわ。ちょっと、なんで触ってるの？ 그리고 얼마 뒤 指名手配中の森野悟です。 용의자 모리노가 싸늘한 주검이 된 채 발견됩니다. よし、事件解決だな。お疲れ。 그렇게 사건이 종결된 듯하였으나 今日未明、東京都内を流れる村瀬川の下流で男性の遺体が発見されました。 이어서 또다시 피해자가 나타납니다. 遺体のポケットからこんなものが。これ3番目の被害者後藤明子さんのものですよね。うちの商品のパンフレットがなくなってます。 팜플렛을 통해 연쇄살인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과 모리노가 사망한 이후 발생된 사건으로 모리노가 아닌 또 다른 진범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犯人は森野悟じゃなかったっていうことじゃ。 한편 변호사 시라이가 또다시 세 번째 피해자를 찾아왔습니다. 白井先生。いやー、ついに待ちに待った4人目の被害者が出ました。警察の失態は明白。早速訴訟の方を進めていきますね。 여전히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걸 계획을 가지고 있던 시라이. でも警察が応じるものでしょうか？応じさせるのが私の仕事です。 가방 안에 든 무수한 민원 편지들이 그 준비 과정이었죠. これからあちこちの郵便ポストを回ってこれを警視庁に送りつけてやります。 그리고 곧이어 新たな予告状が来た。 범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형식은 이전과 동일했으나 鑑識の話によると春日田が封筒に香水の成分が付着していたそうだ。 이번엔 특별히 이태리 제향수 성분이 편지에서 검출되고 手分けして出所を当たれ。 그리고 낯익은 이태리 향수를 증거로 봤을 때 4人目の被害者小坂義雄が発見されてからな、こんなにもたくさん手紙が送られてきたよ。 시라이가 가장 의심스러웠죠. 驚きましたね。でもこれが国民の正直な気持ちということですよ。これ出したの全部お前だろ？は？ 그가 보냈던 무수한 민원 편지들과 범행 예고 편지 역시 모두 같은 성분이 검출되었기에 これは連続殺人犯。お前だろ！ 시라이의 이 범행이 확실한 듯하였으나 犯人は白井さんじゃありません。3番目の被害者の後藤明子さんです。明子さんは4番目の被害者が見つかった後、手紙を出そうとしていました。 사실 범행 예고 편지를 보낸 것은 시라이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보낸 사람이 시라이였을 뿐. ダメですよ。外出許可はまだ降りてないんですから。 병원에서 편지를 보낼 수 없던 세 번째 피해자가 시라이 몰래 민원 편지 사이에 범행 예고 편지를 몰래 넣어둔 것으로 이로 인해 시라이가 대신 누명을 쓰게 된 것이었죠. しかし君はなぜ後藤明子が犯人だと分かったんだ？あなたは4番目の被害者小坂義雄さんをご存知ですか？いいえ。 세 번째 피해자는 부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네 번째 피해자는 세 번째 피해자의 고객으로 あなたが知らないはずはない。 그녀가 모를 리 없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는 그녀에게 투자하였으나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해 네 번째 피해자는 그녀를 찾아가 따져 물었으나 그 갈등 끝에 참지 못한 그녀는 결국 川に突き落とした。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제서야 자신의 결정적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パンフレット。小坂さんの遺体のポケットにはあなたの店のパンフレットが入っている。 그건 네 번째 피해자의 품엔 그녀 회사 팜플렛이 있었기에 자신이 용의자로 지목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なんとか隠蔽できないかと考えた。 그때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첫 번째 사건과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네 번째 피해자의 이름이 연결된다는 것에 차가 나요. 事件をしりとりの順番に人を襲う頭のおかしな人間の犯行に見せかけることはできないかと。 모든 각본을 완성한 그녀는 ミで始まり5で終わる名前の人を見つけ出し殺害すれば4人の名前はしりとりでつながる。 그 첫 번째로 첫 번째 피해자와 이름이 연결되는 타겟을 찾아 처리하고 사건 현장에 첫 번째 피해자의 팜플렛을 갖다 놓음으로써 자연스러운 패턴을 만들게 되죠. そして自分を第3の被害者に見せかけるためにわざと自分で崖から飛び降りた。
그리고 세 번째 피해자는 계획대로 자신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アキコさんは崖から落ちた時突然後ろから誰かに突き飛ばされたって言ってましたよね。でも後藤さんのバッグは崖の上に残っていたということは、犯人に襲われた時後藤さんはバッグを手に持っていなかったってことです。じゃあその時バッグはどこに置いてあったのでしょうか。 그녀의 증언에 의하면 범인에게 습격당했을 당시 가방은 땅 위에 놓여져 있었기에 그녀가 가방을 들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문제는 명품 가방을 누구보다 아끼던 그녀가 まさか高級なバッグを直接地面の上に置いたとは思えませんし、 사건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방을 땅바닥에 내려놓는다는 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일로, つまりアキコさんは犯人に突き飛ばされたんじゃなくて自分から飛び降りたんです。 자신을 피해자로 보이기 위해 꾸며진 연출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もちろん致命傷は負わないように計算して、つまり前の被害者が持っていたものを次の被害者の現場に残しておいたのは、小坂さんの遺体があなたの店のパンフレットを持っていた本当の理由を隠すため。 그렇게 모든 걸 간파당한 범인은 침묵하게 되고, 違いますか。その通り。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なんで知ってる？庶務係に回ってくる伝票を突き合わせてみたんです。そうしたら公用車の走行距離が毎週火曜と金曜だけいつもと違ってたんです。警視庁から六本木はあ、六本木の女か。あとは適当に釜をかけたら向こうが勝手にベラベラ喋ってくれました。今日は金曜日ですね。また例の彼女のところに寄っていかれるんですか？なんだって？ちょっといいかね。向こうで話す。それ以来刑事部長は私に逆らえないんです。それは脅迫じゃないか。しかもよりによって刑事部長。 이곳은 어느 정치인이 사무실. 私は事故で脳に損傷を負い、なぜか人々の隠し事が見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그곳에 영적인 능력을 가진 여성이 방문합니다. 失礼ですが、なぜ私のところに? 느닷없이 들이닥친 그녀의 행태가 의심스러운 상황. 그녀는 고문 자리를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부탁하러 온 것이었고, こりゃ傑作だ。何を言うのかと思ったら 너무도 의심스러운 그녀의 모습에 비웃음만 사게 되지만, 後援会長の合田さん、あなたは後援会長の地位を利用して先生の政治資金をご自分の経営する会社のために流用しておられますね。何よバカな。 지금껏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후원 회장의 은밀한 진실과 田岡さん、あなたのすぐそばにあなたのことをよく思っていない人間がいます。あなたはその人間に間もなく殺される。 그리고 첫 번째 비서에게 닥칠 비극적인 운명까지 예지하며 いずれ私の力が必要になります。 마침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 피해자는 그녀의 예언대로 첫 번째 비서인 타오카였습니다. やっぱりダメだな。あのパイプでこうって感じか。おそらくそうですね。 사건 현장에는 범행 도구로 보이는 파이프와 なんだこれ。犯人が落としていったものかもしれません。 정확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조각들이 발견됩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미리 예언하며 순식간에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 영능력자 미나가와 쇼코. まさかその女性の力を信じてるってことじゃ。彼女の力は本物です。 그녀의 능력은 비서 사건에 그치지 않고 彼女の言うことは当たっており、私はすぐに
郷田さんをクビにしました。 후원 회장의 숨겨진 비리까지 밝혀냈기에 오하타 의원의 신임을 얻게 되지만 사건의 용의자로 가장 의심스러운 건 역시 사건을 예지했던 영능력자 미나가와이기에 그녀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쿠로이와와 토가와가 그녀를 만나러 왔습니다. 皆川さん、あなた田岡さんが殺害されるのを予言されてたとか。はい、お見せしましょうか。何を？刑事さんの隠し事をこの場で当ててみせましょう。おお、面白い。 미나가와는 쿠로이와와 초면이었기에 그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으나 黒岩さん、あなたは警察のお金でしばしば女性がたくさんいる店に出入りしていますね。キャバクラというんですか？釜をかけてるだけです。3日前の夜はどこにいました？確か赤坂のネイル。5日前の夜は六本木におられましたね。店の名はどういう？もう十分です。 그녀는 쿠로이와의 동료들조차도 모르는 그의 행적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의심스럽던 그녀의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怖い怖い。あの女あれ本物だよ。 하지만 그들과는 생각이 달랐던 한 사람. もしもし。警視庁総務部会計課庶務係の中野ひとみです。 히토미는 이미 미나가와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あの皆川翔子さんっていう人、占い師なんかじゃありません。ただの詐欺師ですよ。今それが分かりました。何の話だよ。私テレビで翔子さんのことを見て、あの力が本物かどうか確かめてみたくなったんです。 미나가와의 능력을 의심하던 히토미는 그녀가 도청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뒤 少しお待ちくださ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었고 それで実験してみました。戸川さんと黒岩さんについていろいろ喋ってみたんです。 이후 토가와보다 먼저 그녀에게 접근하여 捜査一課の黒岩さんと戸川さんの領収書なんですけど、どう見てもおかしなものが。 의도적으로 쿠로이와의 정보를 흘려 그녀를 시험해본 것이었죠. もし本当にマイクが仕掛けられてるなら、盗み聞いたことを2人に話すだろうなって思ったんです。 그렇게 히토미가 던진 미끼를 아무 의심 없이 물어버린 미나가와 이로써 그녀를 영능력자가 아닌 사기꾼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おはようございます。ゆうべはごちそうさまでした。 이번엔 히토미도 같이 미나가와를 만나러 왔습니다. 戸川さんが隠しマイクを確かめに朝一番でここに来るの分かってましたから。行きましょう。仕切るな。少しお待ちください。 또다시 대기실. 그곳에서 미나가와의 손목에 차고 있던 염주와 히토미의 예상대로 숨겨져 있던 마이크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待合室にこんなものがありました。隠しマイクですよね。さあ、見たことがありません。あなたがご自分で仕込んだんじゃないかしら。ここに映っている数珠、これはいつもあなたが身につけているものですか？何日か前になくしてしまいました。 대기실에 숨겨져 있던 마이크와 미나가와가 잃어버렸다던 염주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들과 유사해 보였기에 그녀에 대한 의심은 더욱 짙어지게 되고 田岡さんの死亡推定時刻が2月23日の夜10時から11時の間です。その時間、あなたはどこにいらっしゃいましたか？ 게다가 타오카의 사망 추정 시각 辻山公園を通りかかった時に元後援会長の郷田さんと出会いました。 그녀는 우연히 고우다와 공원에서 만났다 주장했으나 残念ですが、それはありえません。 당시 고우다는 회사에서 직원과 함께 근무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결국 그녀의 알리바이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警視庁までご同行願えますか？皆川翔子さんの逮捕状を請求したそうですね。確かな証拠がございますから。そうだね、あるか。はい。彼女のものと思われる数珠の一部が現場に落ちているのを私が発見しました。私が。それにアリバイも嘘をついていました。 모든 정황이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듯하였으나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에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 또한 남아 있었죠. 現場に落ちていた数珠はやっぱり誰かがわざと置いたもの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何？凶器の鉄パイプは犯人が用意したものだと仮定すると、犯人は最初から殺すつもりで田岡さんを現場に呼び出したってことですよね。 사건 현장에 있던 파이프는 다른 장소에서 가져온 것으로 계획 범죄임을 알 수 있었고 被害者は後ろから頭を殴られて殺された。争った形跡はない。
だとしたらなぜ数珠が切れたのかなと。 더군다나 싸운 흔적조차 없던 현장에 떨어져 있던 영준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미나가와를 범인으로 몰아가려는 장치가 아니었을까 의심스러웠죠. しかしだったら皆川翔吾はなぜあんな嘘のアリバイを証言したんだ。嘘をついてるのは郷田さんの方かも。 그렇게 다시 한번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 후원 회장인 고우다를 만나러 왔습니다. あとお荷物こちらでお預かりします。はい。事件の夜彼女辻山公園であなたと会ったと言ってるんです。心当たりありませんか。さあ皆川さんがなぜそんなバカな嘘をつくのか私にはさっぱり。私はあの夜はずっと森川君と会社で溜まっている仕事の整理をしていました。そうだったね森川君。はい。 이전 미나가와의 폭로로 인해 후원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고우다. 사건 당시 그가 회사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는 그의 직원이 증명해 주었기에 고우다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そうだ。せっかくですから帰りにここ少し見ていきませんか。森川君、ご案内して。はい。郷田社長は嘘をついていますね。俺たち警察はとんでもないミスを犯したのかもしれないな。 고우다의 직원을 통해 수상함을 느낀 히토미와 토가와 그날 밤 고우다는 어느 변두리에 자리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합니다. 何なりと。で、相談というのは実は皆川翔吾は犯人じゃないんです。 사건 당시 고우다 사장은 공원에서 미나가와를 만났기에 두 사람은 서로의 알리바이가 되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가와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던 그는 거짓 진술을 하게 되었고 近くにあった木の立て看板を蹴飛ばして壊してしまいました。ちょうどペンキ塗りたてだったもので、そのペンキが靴についたままになってるんです。壊れた立て看板を修理して、それからその靴を処分していただくことはできますでしょうか。 다음날 실제 고우다의 증거대로 공원엔 부서진 간판과 신발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렇게 모든 증거를 확보한 변호사 시라이. これは合同社長の靴です。靴の先にペンキが付着していますね。これは合同社長が辻山公園で立て看板を蹴飛ばした時についたものです。彼女は無実だ。 시라이의 고발로 인해 다행히 미나가와는 풀려날 수 있었고 私は警察に対し強く抗議するとともに皆川翔吾さんのためにきっちりと損害賠償を請求していくつもりです。以上。大畑先生には何と言って謝罪したらいいのか。捜査を担当した現場の刑事は早急に処分いたします。 잘못된 체포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만 할 상황이었죠. まずいぞ。皆川翔吾連行したのお前だからな。でも黒岩さん、自分の手柄の女子なんか余計なこと言ってたじゃないですか。何ですか。はい、戸川です。え？この度はとんだご迷惑を申し訳ございません。 미나가와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쿠로이와와 토가와. 사실 그들을 불러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犯人は第二秘書のいえ今や第一秘書に昇格なさった倉本さんです。 그녀가 알고 있던 진범이 정체는 제2비서에서 제1비서가 된 쿠라모토. 제1비서 자리를 차지하려는 분명한 동기가 있었던 만큼 그 또한 유력한 용의자로 보는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だから私の仕業に見せかけて田岡さんを殺したのです。でも大田さん、あなたも警察に嘘をついたらまずかった。犯人はあの女に決まってる。 한편 고우다는 후원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비서인 쿠라모토와는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悪かったね。はいはい。じゃあ閉めますよ。あの女を何とかしろよ。え？皆川翔吾。 물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2비서에서 제1비서가 된 쿠라모토. 今のままですと伊吹の力が滞ってしまいよくありません。 하지만 사건 이후 오하타 의원은 모든 중대 사안을 미나가와에게 의지하며 처리하게 되었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倉本、すぐに連絡を。倉本。
쿠라모토는 명목상 제1비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미나가와에게 밀려 허드렛 일과 잡무를 도맡는 신세였죠. 그런 그에게 눈의 가시처럼 느껴지는 미나가와. あなたこそ田岡さんを殺しといて何を言うんです？今度は私ですか？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조실. お前は第一秘書の田岡さんを殺害してその罪を皆川翔子になすりつけようとした。それが叶わずでムカついて殺そうとした。バカなことを言わないでください。あなたの車を調べていたらこんなものが出てきました。皆川翔子さんが使っていた数珠ですね。知りませんよこんなもの。 만약 쿠라모토의 목적이 오하타 의원을 독점하여 출세하는 것이라면 제1비서인 타오카와 미나가와 두 사람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타오카를 살해한 뒤 사건 현장에 미나가와의 염주가 발견되도록 조작한다면 미나가와를 범인으로 몰아 본인은 수사선상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두 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もしもし戸川さんですか？おう、どうした？倉本さんは犯人じゃありません。犯人は他にいます。何？これからそれを確かめに行きます。おい！ 얼마 전 미나가와가 히토미를 찾아왔습니다. あなたにとても興味があったの。マイクの仕掛けを見破ったのはお見事だったわ。でもね、私の力は本物よ。 그녀가 히토미를 찾아온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 あなたは本当は刑事になりたかったのよね。でもそれはできなかった。あなたのお父さんは犯罪者だった。どうでしょう？それも卑劣な詐欺師。幼いあなたを散々利用した挙句、あなたを捨てて今も警察から逃げ続けている。 놀랍게도 그는 히토미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비밀들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자신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그건 누군가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던 노트를 몰래 읽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 이외에 노트를 볼 수 있었던 유일한 것. まだ何かご用ですか？あなたが全ての黒幕だったんですね。 바로 건설 현장에서 수집품을 맡겼을 때 그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던 고우다였습니다. これ私の妄想ノートで書いてあること全部デタラメなんです。でもなぜだか翔子さんは書いてある通りのことを私の秘密だって言うんです。おかしくないですか？ 히토미의 노트를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고우다는 노트를 확인한 뒤 이후 미나가와가 노트의 내용을 폭로함으로써 고우다가 그 내용을 미나가와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つまり協力者は郷田さん。あなたです。 그러므로 고우다와 미나가와가 결탁하고 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あなたの会社は当初新しくできるスポーツセンターの工事を請け負うことになっていましたね。計画が実現すればあなたの会社は巨額の利益を得ることができるはずだった。ところが大畑議員は採算が取られるかどうか怪しいことを知りその計画に反対した。 사건의 시작은 오하타 의원이 고우다 회사의 사업 계획을 반대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업을 어떻게든 진행하고 싶었던 고우다는 미나가와를 이용하여 오하타 의원을 배후에서 조종하려 한 것이었고 その時一番障害になるのが田岡さんだった。 그 첫 번째로 사업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제1비서인 타오카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田岡さんが殺されたとあんたたちが言ってる時間、私は辻山公園で皆川翔子と言い争いをしてた。 물론 고우다는 사건 당시 미나가와와 공원에서 만났다는 알리바이가 존재했으나 あなたにはアリバイなどない。巧妙にそう思い込ませようとしているだけだ。 두 사람이 공범이라면 皆川翔子はあんたのために看板を蹴って靴にペンキをつけておいたんだ。 알리바이는 충분히 조작이 가능했기에 田岡さん、 그 주장만으로는 고우다의 무죄를 입증하긴 어려웠죠. 倉本さんをはめたのもあなただ。 게다가 물증인 염주 역시 水もらえるか？ちょっと待っててください。 고우다라면 쿠라모토 차 안에 놓고 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범행이 드러난 고우다. 何か言い訳は？あの占い師さえ余計なことしなければ。あの占い師、あんたらのふざけた女刑事に隠しマイク見破られて敵抱いてた。それでそいつの秘密を探ってほしいって俺に言ってきたんだ。ノートの内容はどうにも現実離れしたもんだった。
しかしあの乱視どうしても自己顕示欲が抑えきれなかったらしい。 고우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황이나 증거들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사건은 고우다의 계획대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あなたにノートを盗み見られたことに気がつかなかった。 그러나 히토미의 노트를 봤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를 둘러싼 정황과 개입의 흔적이 드러났고 이를 통해 고우다의 범행이 밝혀지며 사건은 종료됩니다. 어느 호텔의 옥상 저수 탱크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東京大田区蒲田にある太陽国際ホテル屋上の現在使用されていない貯水タンクから女性の遺体が見つかりました。 그녀는 호텔의 투숙객으로 이름은 나루이 아야카. 成井さんははしごを登って貯水タンクの中に落ちたのと思われます。で誤って中落っこちたんだよ。 사건 현장인 호텔 옥상은 계단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했고 普段はいたずら防止のために各階の扉を開けるとベルが鳴るように設定されています。 각 층의 계단실 출입문은 개방 시 비상벨이 울려 開けます。もしもし、安川だけど。 항상 그 내용을 호텔에서 기록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이상하게도 つまり成井さんが屋上に上がった時も非常ベルは鳴ったということですよね。ベル何時頃鳴りましたか。いや、それが我々はベルを聞いておりませんし、記録にも残っていないんです。 나루이가 사라졌던 그날엔 호텔에선 비상벨이 울린 기록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はしごを登ったのは成井さん一人で間違いありません。 저수 탱크에 올라간 사람은 그녀 혼자뿐. つまり事件性は薄いということか。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죠. 게다가 사건 현장이 된 이곳 호텔은 蒸発ホテルの事件。 오컬트 매니아들 사이에선 유명한 곳으로 泊まった客が忽然と姿を消すから蒸発ホテルって言われてんだよ。蒸発ホテル 15년 동안 투숙객들이 하나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미스터리로 악명을 불뿐합니다. 最上階に死神が住んでんだって。 6층에는 사신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남성이 오래전부터 머물고 있어 이제는 이 호텔 자체가 하나의 괴담이 되어버린 곳으로 女子大生蒸発死神 히토미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이번엔 직접 418号室で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ごゆっくりどうぞ。 사건 장소로 휴가를 오게 됩니다. うわどうして君がこんなところにいるんだ。帰れ。え、今来たばっかなんですけど。捜査の邪魔だ。人のプライベートに立ち入らないでもらっていいですか。プライベート？ 한편 사건은 더 이상의 단서도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던 상황에 蒸発ホテル。 15년 동안 발생한 미스터리 한실 종사건들. オカルトマニアの間では最上階に住む死神が怪しいんじゃないかって噂になってます。死神？ 그 모든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는 사신이라 불리우는 남성. 그리고 이번 사건 역시 死神が住むホテル。 그 모든 것이 사신이 소행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일기 시작했죠. 警察がネットの噂なんかに振り回されんなよ。 어쩌면 오컬트 잡지에나 나올 법한 황당한 가십일 수도 있었으나 死神？はい。事件の前からネットでも騒がれている人物であります。 어쩌면 유일한 실마리일지도 모르기에 あ、それにつきましては戸川君やったよね。どう？いやいや、客室についてはまだ。何やってんだ。何やってんだよ。今すぐ調べたまえ。調べたまえ。はい。 곧이어 수사를 진행합니다. お休みのところ申し訳ございません。警察の方が少しお話をお伺いしたいと。 사신이라 불리우는 남성의 이름은 효도. 어딘지 모르게 음울한 기운을 풍기는 그저 나이든 노인으로 보일 뿐이었죠. 中を調べさせていただいてもよろしいですか。 그렇게 그의 방안을 조사하게 된 토가와. 너무도 손쉽게 피해자의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兵藤さん、これ見覚えありますよね。 이로써 효도는 유령 용해자로 의심받게 되지만 兵藤さん、本当にあなたがやったんですか。 한 가지 의심스러운 건 この体で人を担いではしごを登れると思うのかね。 저수 탱크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사다리가 유일했기에 효도의 몸으로 피해자를 업고 올라간다는 건 무리가 있어 보였죠. 한편 집을 챙겨 나온 히토미.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部屋を買いたいんですけど。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
그녀는 묵고 있던 방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그녀가 요청한 객실은 もし可能なら610でお願いしたいです 피해자 나루이가 묵었던 610호였죠. 한편 히토미가 느낀 이번 사건이 가장 큰 의문점은 でもどうして成井さんは貯水タンクの上なんかに登ったんでしょうか 사다리엔 나루이 혼자 올라간 흔적밖에 없기에 그녀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도 제기됐으나 왜 굳이 다른 더 쉬운 방법을 제쳐두고 屋上から飛び降りればいいし 저수 탱크로 몸을 던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았죠. 게다가 이 호텔엔 또 다른 특이점을 안고 있었는데 停電か？懐中電灯どこ？俺が探すから。ちょっとやめてくださいよ。君が抱きついてきたんだろ。変態。 전력 소비량에 따라 종종 정전이 발생하는 노후화로 인한 시설상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最近だといつ起きましたか？そうですね。2月26日の23時54分です。いなくなる前日だ。 나루이가 실종되기 전날 밤에 도정전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또 다른 진실. 그란 아르카디아 호텔. 이곳 호텔의 예전 이름은 그란 아르카디아. 15년 전 이곳 호텔에서 머물던 무라카미라는 여학생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수사는 종결되었고 이후 호텔은 그란 아르카디아라는 이름을 버리고 지금의 이름로 바뀌게 되었죠. 押収したパソコンに何かあるんですかね。 한편 효도는 항상 자신이 방을 녹화하고 있었는데 그 녹화된 영상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호텔 청소 직원이 효도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서랍 속에 놓고 있었죠. 死神じゃなかったってことか。これ見なかったことにしよう。見なかったことしよう。今更何言ってんすか。 이로써 범죄 혐의의 근거가 사라진 효도는 풀려나게 되고 반대로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있던 호텔 직원의 추조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호텔 직원의 추조가 이어지던 시각 토미는 몇 가지 의문들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私変なことに気づいちゃいました。 15년 전 처음 사라진 투숙객이 묵었던 방번호는 104号室。 104 1층은 현재 로비층으로 객실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15년 전 호텔의 각 층을 구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ここって6階ですよね。 그 사실을 근거로 이 호텔의 총 6개 층을 비교했을 때 グランアルカディアホテル時代にはヨーロッパ式にグランドフロア1階、2階、3階、4階、5階、6階と数えていました。ということはフロアが減ってるっていうことか。そういうこと。 그렇게 이 호텔 어딘가에 한 개의 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게다가 이 호텔의 4층과 5층 사이가 유독 길다는 점을 근거로 그 사이 어딘가에 숨겨진 또 하나의 층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죠. 私今から乗り込みます。おいおいおいおい、勝手なことはするな。私に何かあったら助けに来てください。じゃあ 지금껏 호텔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들과 함께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겨져 있던 비밀의 공간,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감춰진 범죄의 흔적이라면 그렇게 15년 전 호텔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었고 직원까지 조종하며 사건의 내막을 감출 수 있었던 사람. 違いますよ。4階です。 그 모든 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이 호텔의 사장 야스카와뿐이었죠. 15년 전 사건 이후 사라져버린 그란 아르카디아 호텔의 4층. ここって4階ですよね。 그곳은 15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만큼 오랜 시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安川さん? 하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공간 깊숙한 안쪽은 누군가 여전히 이곳을 드나들고 있는 듯한 정황들이 곳곳에 남아있었습니다. 여성 의혹가지들과
불쾌하고 왜곡된 취향이 엿보이는 도구들까지. 그리고 가장 신경 쓰이는 침대 안쪽에선 실종자들로 추정되는 유골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見られてしまいました。 누가 봐도 범죄 현장인 이곳은 호텔이오노 야스카와 지금껏 감춰온 욕망의 장소였습니다. こうなったらあなたもコレクションの一部になってもらうしかないですね。 그렇게 범인이 본색을 드러내며 余計なことをしなければよかったのに。 히토미에게 위기가 찾아온 순간 곧이어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 娘を返せ。15年前このホテルから突然姿を消した村上瑞希。知らないとは言わせないぞ。 사신으로 불려왔던 효도는 15년 전 실종된 여대생 무라카미의 아버지로 사라진 딸을 찾기 위해 지금껏 이 호텔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었죠. 나루이가 사라졌던 그날 밤 갑자기 발생한 정전으로 인해 그녀는 우연히 숨겨져 있던 4층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야스카와의 은밀한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협을 느낀 나루이는 곧바로 계단으로 도주했지만 하지만 정전으로 인해 비상벨은 울리지 않았고 결국 옥상까지 내몰린 그녀. ナルイさんもこんな風に逃げてきたんですね。ナルイさんは死にたかったんじゃない。生きるためにそこへ逃げるしかなかったんだって。 야스카와를 피하기 위해 저수탱크까지 오르게 된 것이었죠. 모든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효도가 딸의 복수를 하려던 찰나 死ね。 始末書だなこれ。電話上げろ。 다행히 토가와가 도착하며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警察によるとホテル内から複数の白骨化した死体が発見されており、2002年に失踪した村上瑞希さんら行方不明者のものではないかと身元の確認を急いでいます。どう？リフレッシュできた？はい、おかげさまで。昨夜三船科学が襲撃された事件は大規模なテロの前兆である可能性があることが分かった。 전날 밤 미훈의 화학공장. 그곳에 무장한 4인 조강도들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훔쳐간 것은 살상용 신경가스의 핵심 재료. これを使えば危険な神経ガスを作り出すことが可能だ。 만약 이를 밀집 지역에 살포하게 된다면 수천 단위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야말로 대재앙을 부를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사태의 심각성에 공안부와 형사부는 급히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게 되고 これより刑事部公安部合同で捜査本部を設置し、全ての捜査員は我々公安部の指揮下に入ってもらう。 그렇게 공안부 통제하에 테러 사건 수사가 진행됩니다. 한편 같은 시각 경시청 앞에 한 남성.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그녀. 칠칠 맞지 못하게 영수증까지 흘리더니 こちらは喫煙場所ではありませんが。あんた警視庁の人？はい。 히토미가 경찰이라는 걸 알자 分かってるよ。 급발진을 시작합니다. 逮捕したらいいじゃん。ね。逮捕したらいい。 그렇게 난동을 피다 잡혀온 그의 이름은 아사오 케이스케. なんであんな暴力振るったんだい? 현재는 무직이지만 이전까지 미훈의 화학공장의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이번 단동의 목적은 三船化学の工場が襲われた事件ご存知ですよね。私はその犯人グループの一人です。何? 아사오는 이번 무장강도 사건의 일당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테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의 실체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테러에 연루되었다는 죄책감에 자수하러 찾아온 것이었죠. どうしましょう。なんで朝を釈放するんですか? 有益な情報を提供してくれたら三船化学襲撃の件は微罪で済ませてやるという条件付きだ。 현재 경찰청은 아사오가 가지고 있던 정보만으로는 테러 조직의 실체에 접근할 수 없었기에 아사오를 이용하여 정보를 빼내기 위해 조건부 석방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あの人、なぜ釈放されるんですか?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히토미. お前には関係ない。関係ない被害者だと私は 토가와의 한마디에 다시금 분노한 그녀는 ファインズホーム温泉だか 아사오가 흘렸던 단서를 토대로 결국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ここか 곧이어 히토미는 아사오를 발견하고 미행하기 시작하는데
宍戸公園 하지만 곧이어 어딘가로 납치당합니다. お嬢ちゃんなんであいつの後つけた 히토미가 잡혀온 곳은 테러범들의 아지트. 아사오의 자수는 사실 테러범들의 계략이었습니다. 아사오는 경찰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기 위해 일부러 자수한 척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사오가 미행당하고 있었기에 결국 히토미는 납치당하고 만 것이었죠. 그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히토미. 이를 경찰 측에 알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すいませんどうした 私今日恋人とデートの約束があるんです。行かないと彼心配しちゃうと思うんですけど。 그녀는 경찰청 직원으로 警察中大騒ぎになりますよ。今日ホームセンターに行くことだってみんな知ってたし。 만약 경찰 측이 그녀의 홈센터 방문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 CCTV 추적만으로도 아지트의 위치가 노출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죠. 確かにまずいです 그렇게 납치된 사실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애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히토미. はいもしもしもしもし、たける？ひとみ。ごめん、今日急に風邪ひいて行けなくなっちゃった。は頼まれた CD 買っておいたから。ショパンとシューベルトとドボルザーク。おいお前バカにしてんのかお前あと公園のチケット入り口預けといたから。公園ね。んもしもしもしもし 토가와는 히토미의 이해할 수 없던 이야기들이 幻想即興曲ポロネーズ雨だれ 예전 자신이 암기를 위해 사용했던 방식임을 깨닫게 되고 단어들의 앞글자만을 조합해 찾게 된 하나의 단어는 宍戸公園 특정 장소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宍戸公園公園のチケット入り口預けといたから。 그리고 히토미가 납치되던 순간 그녀의 저항으로 인해 테러범이 소지하고 있던 펜을 간판 밑에 흘리게 되었고 키리시마 파트너즈 토가와는 펜에 적혀있던 이름을 단서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警察の方が何か先ほどこの建物に不審な人物が入っていくのを見かけたとの通報があったものですから 키리시마 파트너스는 평범한 투자 회사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둘러보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これで全部です。通報は何かの勘違いだ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 하지만 今こっちに警察が来た。おい、どうなってんだ。 실제 그곳은 테러 조직의 배후 단체였습니다. 조직의 리더는 자신들의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우선 히토미가 의심스럽긴 했지만 お前電話で何話した。答えろ。 회사의 존재에 대해선 히토미가 알 수 없었기에 じゃあ一体誰だ。 자신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의심해볼 문제였죠. 한편 키리시마 파트너스가 의심스럽던 토가와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는데 まあ一言で言えば連中のやってることは詐欺です。 그 회사는 고객들이 투자금을 이용하여 폭력단에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었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현재 변호사협회에서는 소송을 준비 중이었죠. 잠시 뒤 히토미와 조직원 한 명만 남기고 모두 사전 답사를 나간 사이 なんだ。お手洗いに行きたいんですけど。 또다시 히토미가 수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원체 손장난에 능숙했던 그녀는 USB를 시작으로 ここにあった USB メモリどうした。はい。 USB。どけお前。 곧이어 USB와 휴대폰까지 트레이드하며 はい戸川です大事なものなんですか？ 또다시 토가와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刑事が来たっていう会社のとか？お前には関係ねえだろ。誰かが持って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警察の味方のふりをしている浅尾っていう人とか。黙れ。 아사오 히토미가 전달하려는 내용은 아사오가 경찰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된 토가와는 곧바로 공안부에게 보고하지만 お前の妄想に付き合ってる暇はない 근거 없는 이야기로 치부당할 뿐이었죠. 그리고 얼마 뒤 なんでないんだ。木島さん、ここに挿してた USB 知らないですか？ 분명 노트북에 꽂혀 있어야 할 USB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놓치지 않는 히토미. 警察に内通してる人が誰だか分かりました。そのパン持ってる人です。おい、何言ってんだよ。 조금 전 히토미가 USB를 그의 주머니에 넣었을 뿐더러 그의 핸드폰으로 토가와에게 전화까지 했기에 その人 USB メモリ
リを盗んだ後外に電話をかけてましたよ。 그녀의 절묘한 거짓말로 찾게 된 USB와 ありましたよ。なんすかこれ。なんかの間違いだ。 또한 그의 핸드폰엔 この番号なんだ。 토가와와 통화한 기록까지 남아 있었기에 知らねえや。 너무 확실한 증거들로 인해 더 이상 변명의 여지조차 사라지게 되자 결국 히토미와 같이 감금당하기에 이르죠. 私と協力しませんか? 결행단이 아사오는 계획대로 전화를 합니다. 朝尾何か分かったか？奴らの狙いは優勢島です。優勢島？すいません、これ以上は。 물론 경찰들을 따돌리기 위해 다른 장소를 전달한 것이었으나 浅尾は奴らと来るです。これは奴らの陽動作戦なんです。浅尾が来るのはずはない。 그래도 혹시 경찰들에게 의심을 살 수 있게 확실한 증거까지 만드는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奴の死体が見つかった。裏切りがバレて殺されたんだろう。 그렇게 동료의 목숨조차 도구처럼 이용하는 그의 민낯에 자신들 또한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あの女にやられた。は？どこ行ったか聞いた？ 결국 히토미와 함께 탈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짐작대로 이곳을 이더니 그는 어떠한 상황도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존재였죠. 한편 아사오에게 전달받은 장소인 우정당으로 경찰들이 도착합니다. 散布装置が仕掛けられてるはずだ。 그렇게 긴급하게 수색이 진행되었으나 하지만 그곳엔 예상과는 달리 至急至急マル X 発見。おそらく偽物です。 알기 쉽게 인형이 놓여져 있었죠. 그렇게 아사오에게 속아 속수무책인 상황이었으나 히토미에게 전달받은 정보를 근거로 키리시마 파트너스가 테러 단체와 연계되어 있다면 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弁護士会を見て霧島パートナーズに対する大規模な訴訟の準備を進めています。 자신들에게 소송을 준비 중인 변호사 협회임이 확실했습니다. なんのよな。奴らの本当のターゲットは優勢島じゃありません。東日本弁護士会の総会です。何？ 그리고 때마침 오늘 대규모 소송 준비를 위해 집회가 열리고 있었죠. 黒幕は霧島パートナーズです。 토가와의 예상대로 집회 장소에서 범행을 준비 중이던 테러범들. 準備できました。こっちも OK です。 이때 몰래 따라온 히토미는 테러범들을 방해하기 시작하지만 히토미의 안전 역시 위급한 상황이었죠. 우선 먼저 도착한 토가와에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 テロリストが侵入しました。直ちに避難してください。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것과 동시에 토가와가 히토미를 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お前それは何の効果があるんだよ。 그렇게 테러 조직의 리더를 제압하며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ご愁傷様。テロのリーダーの田所っていう男は幼い頃両親をで亡くしている。詐欺にあって身ぐるみ全部剥がされたらしい。だから今度は騙す側の片棒を担ぐようになったっていうわけだ。奴の両親を騙したのは森岡三郎という卑劣な詐欺師だ。警察もずっと奴の後を追い続けている。 조직의 리더 타도쿠라가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의 유년기에 상처를 남긴 장본인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에 히토미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안타까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 진실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기에 모든 사실을 가슴에 묻은 채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어느 날 밤 경시청 안에 있는 회의실. なんで夜なのに閉めた？明るくても見えんの？ 이곳에서 한 남성이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あなた方警察は2月19日午後2時25分頃路上で私の依頼人が拒否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違法な職務質問を行い、おかげで依頼人は約束の時間に遅れ5億の商談が破談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터무니없는 피해 금액 5억 엔을 요구하고 遅れるなら電話をかければ済んだ話じゃないですか。かけようにも無理やり指紋を押させられ親指を捻挫してかけられなかったんですよ。 게다가 신체적 상해로 인한 피해까지. 私は弁護士としてこのような警察の応募を断じて許すわけにはいきません。 그는 그렇게 경찰들을 상대로 소송 거는 것에 일가견이 있었기에 何が5億円だ。いつも俺たちの邪魔ばっかりしやがって。白い目。 악덕 변호사. 늘 경찰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었고 온갖 잔꾀로 타인 의약점을 이용하여 요령 좋게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おかしいですね。お家賃でしたら先月分も今月分ももうとっくに振り込んであるはずなんですが 그의 사무실엔 독촉 전화를 능청스럽게 받는 게 여직원의 주 업무일 정도로 先生、滞納してるここの家賃と弁護士会の会費合わせて38万6,000円 현실은 재정 상태가 엉망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무능이라 오해받을 만큼의 불운을 지녔지만 아직은 초라하지 않은 シカちゃんは余計な心配しなくて大丈夫だよ。 이번 편의 주인공 변호사 시라이 신노스케입니다. 다시 어느 날 밤에 이번엔 어느 회사 안. 그리고 그곳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こちらの会社の松尾社長と秘書の金子さんです。盗難にあった絵画というのは2人という絵画です。 사건은 경비원이 사망뿐 아니라 3億円ほどで購入しました。 3億円? 사건 현장에 있던 고가의 그림까지 사라진 뒤였고 침입 경로로는 1층이 잠겨있던 뒷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며 犯人が押し入ったのは午前1時55分。これが犯人ですね。午前2時02分。これは警備員ですね。 그렇게 모든 범행 과정들이 CCTV에 찍혀 있었으나 범인의 얼굴만은 확인할 수 없었죠. タイムフィールズ社社長の松尾康介氏は美術愛好家として広く名を知られ、警察は強盗殺人事件とみて犯人を追っています。 그렇게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고 얼마 뒤 피해자인 마츠오 사장이 무슨 이유에선지 私こういうものです。 어느 변두리 사무실에 방문합니다. 大変です。タイムフィールズ社の社長という方がいらっしゃってます。何? 모처럼 보기 드문 거물 고객에게 당황하지 않고 もちろん私が負けるわけないでしょう。損害賠償3億8,000万きっちり取り立ててやりますよ。 약간의 여세와 함께 私白井慎之介と申します。 여유 있는 모습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もしやつい最近高価な絵を盗まれたとかいう。はい、その通りです。実は絵を盗んだ犯人グループから密かに取引の申し出があったんです。 도난 사건 이후 범인에게서 연락을 받은 마츠오 사장은 그림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범인과 거래하기로 하였으나 범죄에 무지했기에 자신을 대신할 사람으로 시라이에게 범인과의 거래를 부탁하러 온 것이었죠. あの絵を取り返したいんです。もちろん報酬の方はそれなりのものと考えています。先生はいつまでもこんな汚いビルに事務所を構えているような方ではありませんよね。 물론 상당히 꺼림직한 일이긴 하였으나 현재로선 그런 걸 따질 처지가 못 됩니다. お任せください。この白井慎之介が必ず絵を取り戻して差し上げます。はい、どうです？警視庁総務部会計課庶務係の中野瞳です。戸川さんから以前提出してもらった伝票なんですが、印鑑を押し忘れてるようでして、早急にこちらに来て押していただきませんと立て替えてもらってる1520円自腹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が。それぐらいそっちでうまくやっといてくれよ。はあ? 그리고 얼마 뒤 はい、白井慎之介法律事務所。松尾の代理のものか。 범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まずは金は1億。1億? 無理だ。とてもそんな金額。嫌なら交渉は終わりだ。 범인이 그림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요구한 거래 금액은 1억 엔. 1億
40万円というのはなんだか中途半端な金額ですね。 분명 요구한 금액보단 조금은 많은 액수였으나 合わせて38万6千円。 시라이는 밀린 집세 걱정도 해야 됐습니다. 金をトランクに入れて今夜10時一人で晴海埠頭の12番倉庫に来い。 그렇게 시작된 범인과의 거래는 それは困りますね。あなたたちが金だけ取って絵を返さないとも限らない。 시라이는 변호사다운 언변으로 주도권을 잡으며 상황을 이끌어갔고 우선 돈의 위치를 알리기 전 먼저 그림을 확인 후 金は客船ターミナル西。そこの入り口のそばにベンチがある。そのベンチの下だ。 이후 범인에게 돈의 위치를 알려주며 こちらがいいというのでそこを動くな。ずっとお前を見張っている。 범인이 돈을 찾을 동안 그곳에서 대기하다 잠시 후 걸려온 전화에 金は受け取った。矢を持ってそこから立ち去れ。 범인까지 쿨 거래를 인증하며 큰 탈 없이 무사히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あ、ちかちゃん。はい、40万円。これで今月なんとかなるでしょ? 그렇게 의뢰뿐 아니라 회사 경비까지 해결하며 모처럼 일이 잘 풀리는 듯 하였으나 はい、白井です。 하지만 여기엔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警察が? どういうことですか。なぜ絵が戻っているんです。 그건 이미 도난당한 그림이 돌아왔다는 것은 범인과의 거래를 의심할 만한 여지가 충분했기에 あなたは犯人と勝手に取引をした。いいですか。これは殺人事件です。犯人が誰か分かって隠しているなら犯人隠匿罪に当たりますよ。 시라이는 마츠오 사장의 대리인으로서 동석하게 됩니다. おそらく犯人は絵を盗んだもののこの絵の美しさに打たれ良心の呵責を感じたんでしょう。まあ本物の絵にはそれぐらいの力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물론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믿어줄 리 없었고 あなたたちが取引したと分かったらその時はただじゃ済みませんよ。 어떠한 증거도 없던 형사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뒤 또 다른 남성이 사무실에 방문합니다. 이름은 타케무라. 미술평론가인 그는 あなたがあちこちで私の悪口を言っているのは知っています。美術などを見る目のない成金だとか。 마츠오와는 관계가 좋지 못했으나 굳이 돌려받은 그림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죠. あ、こちら今度うちに来ていただくことになった凄腕の弁護士先生です。おお、ならば私も一つご挨拶を。竹村です。白井です。 그렇게 시라이와 명함을 교환 후 그림을 확인하는 타케무라. 面白い。こりゃ傑作だ。 그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무언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先日犯人グループからタイムフィールズ社に返却されたとされる絵画2人が贋作である可能性があ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残念ながらあの絵は偽物です。 며칠 후 타케무라는 언론을 통해 돌려받은 그림이 위작일 뿐 아니라 범인과 거래한 마츠오의 부도덕함까지 비판하기에 이르죠. これは大変な問題です。 이로 인해 마츠오는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확실한 해결책은 작품을 감정하는 것이었으나 それはできません。 혹시 위작일 경우 もしこの絵が偽物ということになったら世間は私のことをやはり絵など見る目のない成金だと思うでしょう。 마츠오의 명성에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先生もまずいんじゃないですか。 거래는 시라이 단독으로 맡아 진행하였기에 1억 40만 엔의 책임은 奴らと直接交渉したのは先生ですからね。 시라이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それじゃあ先生お疲れ様です。はい、お疲れ様。 그렇게 골치 아픈 하루를 마무리하던 그날 밤 시라이는 세 건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はい、白井慎之介法律事務所。先日ご挨拶させていただいた竹村です。 첫 번째 전화는 마츠오 사장과의 관계가 좋지 않던 미술평론가 타케무라. 私の顧問弁護士になっ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 마츠오의 고문 변호사라는 직함이 메리트가 되어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것이었죠. 그리고 잠시 뒤 또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 はい、白井慎之介法律事務所。世話になったな。お前のおかげで我々は大金を手にすることができた。 이번 전화는 절도범으로부터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もちろん返した絵は偽物だ。 타케무라의 말대로 위작을 거래하게 된 시라이. 범인의 목적은 진품을 암거래 시장에 팔아넘기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츠오 측에서도 현재 자신들이 소장한 작품이 진품이라고 주장할 게 뻔한 상황이기에 그래서 구매자에게 진품이라는 걸 입증하려면
누군가 믿을 만한 인물이 보증을 서야 했고 그 역할로 적당한 사람이 바로 고문 변호사 시라이였던 것이었죠. 儲けの 10% をお前にやるふざけるな。 하지만 시라이는 犯罪の片棒を担げてのか。 15%いいだろ 실속 있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걸려온 마지막 전화. 安田でございます。安田さんでしたか。いかがですか、親指の具合は。 이번 전화는 위법적인 불심 검문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의뢰인으로 実はですね、うちの社長に先生のお話をしたらですね、そんなやり手の先生なら自分もぜひお目にかかりたいと言い出しまして。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으나 사장님과의 상담 요청 건으로 인해 수락하게 됩니다. もちろん構いませんよ。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失礼します。 한편 사건 현장을 조사 중인 토가와. 捜査一課の戸川さんですよね。 토가와는 매번 수사 핑계로 서무게의 요청을 무시했기에 이번엔 직접 히토미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용건은 서류상 필요한 도장을 찍어오는 것이었으나 それとちょっと気になることがあるんですよ。 히토미에겐 그것보다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ここをよーく見といてほしいんですけど。 수사라면 빠질 수 없던 그녀는 또다시 수첩을 슬쩍하고 犯人が侵入したのが午前1時55分頃、警備員さんが巡回に出たのは午前2時ですから、犯人が侵入してきた時、警備員さんはここにいたってことですよね。ああ。おいお前。 범인이 뒷문을 통해 출입했을 당시 경비원은 뒷문 바로 아래에 위치한 경비실에서 대기 중이었고 犯人は裏口のドアを消火器で叩き壊し侵入した。だったら大きな音がしてここまで聞こえたはずです。なぜその時警備員さんは気づかなかったのでしょうか。どういうことだ。 범인은 오전 1시 55분경 뒷문을 강제로 파손하고 침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으나 당시 바로 아래층에 있던 경비가 모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뒷문을 부순 시간은 오전 1시 55분경이 아닌 사건 발생 이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문을 부숴가며 침입하는 흔적을 남긴 이유는 犯人が無理やり外から侵入したかのように見せかけるためですよ。つまり犯人はこの会社内部の人間だということか。そういうこと。会社の中に。そうです。 그렇게 마츠오 사장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지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리려는 토가와. はい、戸川です。もしもし、タイムフィールズ社松尾社長の秘書の金子です。 그러나 뜻밖에도 그의 비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今晩7時に駅前の喫茶店で。わかりました。伺います。 한편 같은 시각 시라이는 의뢰인의 사무실에 방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이번 의뢰인은 미술품 애호가로 社長の徳田です。 그에겐 아주 확실한 원칙이 존재했는데 もし彼らに偽物を売りつけようとした卑劣な者がいれば、我々はその人間を見つけ出し、金を取り返した上でその卑劣な行いにふさわしい制裁を加える。 듣기만 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의 인생관과 함께 もちろん。 시라이를 부르게 된 이유는 ところでこれは本物でしょうか。 이번에도 작품 후탈이었습니다. これを買った人間の話によると、売りつけてきた相手はあなたがこれを本物だと保証してくれるはずだと言っていたそうです。 범인과의 약속대로 작품이 진품이란 것만 이야기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なるほど。そういうわけでしたが。 아무런 부담 없이 미술품에 조예가 있는 척 감정하며 おっしゃる通り、これは間違いなく本物の絵画2人です。 자신 있게 진품임을 이야기하지만 ではこれはいかがでしょうか。 하지만 おい！ 예상 밖의 변수가 있었는데 그건 누가 봐도 구분하기 힘든 동일 한 작품이 등장이었죠. これを売りつけてきた相手もあなたがこれを本物だと保証してくれると言っていたそうです。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 하지만 시라이는 대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何でもないことです。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そもそもこの絵画2人はですね、2人で1人、つまりこれ2枚で2人でございます。ここにちょっと置いて、2人に見えます、1人を見下ろしてます。しばらくこのままちょっと見ていてくださいね。 그리고 그의 대처 방법은 あれ？ 최대한 빨리 도망가는 것이었죠. どういうことだ。同
同じ絵が2枚売りに出されてるぞ。2枚そのはずはない。本物は1枚だけだ。 야쿠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시라이. 현재 상황이 이해되지는 않았으나 あなたの身柄は我々が責任を持って保護する。 부득이하게 범인이 안내해준 은신처로 오게 되고 白井だ。今約束の場所に着いた。こちらも間もなく着く。そこで待っていてくれ。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음을 알리자 なんだなんか来たなんか来た。あ、小さい人だ。小さい兵士絶対。 곧이어 폭탄이 작동을 시작합니다. あれ？やばい。俺死んじゃうかも。やばい。間に合って！ 다음 날 또다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 피해자는 마츠오 사장의 비서 카네코. 屋上から飛び降りたんでしょう。 옥상에서 그녀의 편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絵を盗んだのは私です。警備員の方の命を奪ってしまったのはただの偶然です。後悔の念に駆られ、絵はそのままお返しいたしました。本当に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よし、事件解決だな。 남겨진 편지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그녀는 모든 죄를 스스로 끌어안고 끝내 안타까운 결말을 택한 듯하였으나 本当にそうでしょうか。 전날 토가와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엔 나타나지도 않았고 이후 연락조차 두절되었다는 사실이 もしかしたら本当の犯人をしていて殺されたのかも。 토가와에겐 또 다른 음모처럼 다가옵니다. そりゃあれだよ。これ筆跡鑑定したらはっきりするさ。 그렇게 비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필적 검증을 준비하던 그 시각 시라이는 여전히 야쿠자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던 시라이는 마츠오 사장을 찾아갑니다. 犯人は他にいる。はい。つまり先生は今2つのグループから命を狙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か。そういうことです。 다행히 마츠오 사장의 배려로 그가 준비해놓은 장소로 이동하기로 하고 別荘では24時間体制で見張りをつけ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헌데 너무 과하게 느껴지는 경호원이 총기는 相手は先生のことを爆弾で殺そうとするような連中です。用心に越したことはありません。 마츠오 사장의 사려 깊은 배려였죠. 그렇게 출발한 차량은 이상하게도 あれ？山中湖だったら今逆方向じゃないですか？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고 게다가 문득 떠오르는 사실 하나. 相手は先生を爆弾で殺そうとするような連中です。 폭탄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시라이와 범인뿐이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마츠오 사장은 폭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あ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松尾社長 그의 정체가 절도범임을 알 수 있었죠. あ、お腹痛い。トイレに行きたいな。いいところでちょっと止めてもらえますか？犯人だ。犯人が落っこっちゃった。 한편 경찰 역시 난처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현재 후타리의 위작들이 암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기에 비서 카네코를 범인으로 의심하긴 어려웠으나 사건 현장에 남겨진 편지의 필체가 비서 카네코의 것과 일치하면서 범인을 단정짓기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黒岩警部補、ちょっといいですか？ああ、ごめん。我々ね、今スーパー忙しいんだ。ほんの1分だけ。宛名と金額は偽造されていますよね。偽造？ご自分でお書きにな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 그녀의 미소는 이미 확신에 차 있었고 疑うんだったらその店の別の日付の領収書と比べてみなよ。もちろん比べてみました。 물론 쿠로이와는 억울한 척 잡았대지만 히토미는 확실하게 확인 사살까지 진행합니다. 文字がぴったり重なっています。黒岩さんが上からなぞって書いたんじゃないですか？ああ、いいんですか？89,800円お返しし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した。그리곤 それだ。来い。失礼します。 토가와는 비서의 편지가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모사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いや、そんなことしたら筆の運びですぐわかります。 이 역시 이미 검증이 끝난 사항으로 이번엔 비서의 유류품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ストップ。戸川さん、これ変じゃないですか？何が？筆圧って普通は後のページに残るものですよね。でもよく見ると逆に前のページに後のページの文字が
残っています。 문서에 찍힌 자국으로 봤을 때 최근 날짜부터 거꾸로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やはりあの遺書は金子正美が書い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そもそも筆跡を比較するために提出されたサンプルが金子正美が書いたものではなく、犯人によって偽造されたものだったんですよ。 누군가 스케줄 메모를 역순으로 작성했고 그 과정에서 전날 작성된 글자가 다음날 문서에 자국을 남기며 그 순서를 역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스케줄 메모는 위조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비서의 편지 또한 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었죠. サンプルを我々に提出した松尾社長です。 한편 같은 시각 弁護士の白井です。絵を盗んだのは松尾自身ですって？ 시라이는 의지할 곳을 찾아 타케무라 의자택에 방문합니다. あなたもここなら安全です。事件が解決するまでしばらくここにいてくださ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ころで竹村さん、以前いただいたお話なんですが、私の顧問弁護士になっ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 그는 과거의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의 마지막 희망처럼 竹村さんのおっしゃっていた通りです。美術など見る目がないくせに金で高価な美術品を買い漁る一発の文化人気取り、ただの成り金日本の恥だ。 그렇게 새로운 동아줄에 매달리기 위해 마츠오 사장을 열심히 비난하던 그때 あれ？グル？私も竹村さんもたまたま2人とも投資に失敗してお金に困っていましてね。 타케무라 역시 마츠오 사장과 공범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마츠오 사장과 타케무라가 공모한 것으로 돈이 필요했던 그들은 암시장의 여러 장의 위작을 팔아 돈을 벌기로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だがいざとなって松尾君がどうしても本物の絵を部屋に飾りたいと言い出してね。 마츠오 사장은 진품을 자신의 사무실에 전시하길 원했기에 도난 사건 이후 그림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이 필요했고 이어서 타케무라가 해당 작품이 위작이라 소문내어 암시장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판을 짠 뒤 이후 모든 책임을 시라이에게 넘기게 되는 철저하게 계산된 각본이었죠.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라이는 더 이상 살려둘 수 없었고 그렇게 뭘 해도 되는 게 없던 시라이에게 또다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으나 다행히 경찰이 도착하며 사건은 종료됩니다. 그렇게 사건은 해결됐지만 どうしてもわからないことがあるんです。たとえ計画がうまくいっても世間はずっと泥棒に大金を払い偽物をつかまされたバカな男という目であなたを見るようになるんですよ。世間がどう思うと私は構いません。私だけはあの絵が本物であることを知ってる。それがそばにあるだけで無常の喜び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お分かりになりますか？私は本物の美術愛好家なんですよ。 지금까지 2017년작 드라마 3 붉은장 경시청 서무의 히토미의 사건부와 검은장 변호사 시라이 신노스케의 대재앙 1화의 내용이었습니다. 드라마 3는 두 개의 스피노프 형식으로 제작된 독특한 구조의 미스터리 드라마로 붉은장 시리즈 4부작과 검은장 시리즈 4부작으로 나뉘어져 붉은장은 히토미, 검은장은 시라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두 이야기는 각각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지만 같은 세계관 속에서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고 사건을 추리하는 건 결국 히토미다 보니 차라리 히토미 중심으로 된 하나의 시리즈로 묶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해당 작품은 작가 특유의 트릭 구성의 추리와 히토미의 통통 튀는 연기가 돋보이는 매력적인 작품으로 무겁지 않은 추리극을 선호하시는 분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코지 미스터리물을 찾으시는 분들께 해당 작품을 추천드리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작 드라마 3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